정희는 늘 남편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깼다. 결혼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밥솥을 올리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는 일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냄새, 속이 불편할 때 피해야 하는 음식까지 몸이 먼저 기억했다. 정희는 그걸 가족이라고 불렀다. 집은 조용했다. 아들은 해외에서 공부 중이었다. 집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고 그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희는 더 애썼다. 이 집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성우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있다는 말 대신 괜찮네라는 말만 했다. 정희는 그 말에 안도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넘어간다는 신호였으니까.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유 없이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성우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 번호였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다. 계속 울렸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때 들린 여자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자기야, 아직 안 왔어? 그 말 한마디로 정희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내려앉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런 말은 실수로 나오지 않는다. 정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성우는 욕실에서 나오며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했다. 정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사람이 왜 자기야라고 부르냐고. 성우는 잠깐 굳었다가 곧 웃어버렸다. 요즘 사람들 말버릇이라고 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정희는 그때 알았다. 이 사람은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걸. 사과는 더더욱 없다는 걸. 그날 밤 정희는 거의 잠을 못 잤다. 성우는 금세 잠들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람처럼. 정희는 남편의 등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렇게 의심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다. 며칠이 지나자 성우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늦는 이유를 묻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렸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고, 이렇게 살 거면 같이 못 산다고 했다. 정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침묵마저 못마땅하다는 듯 비아냥거렸다. 정희는 그때마다 아들을 떠올렸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아이. 그 아이가 돌아올 집은 지켜야 한다고,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성우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당당했다. 정희가 쉽게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에 켜진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알림이 떴다. 정희는 처음엔 외면하려 했다.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건 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다. 카톡 대화는 일부 지워져 있었고 일부는 남아 있었다. 보고 싶었다. 오늘 좋았다. 다음엔 바다 근처로 가자는 말들. 그리고 사진 한 장. 바닷가에서 서로 팔을 두르고 웃고 있는 성우와 여자. 정희는 그 사진을 보고도 바로 울지 못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고 말하던 남편이 그 사진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정희는 밥을 차리지 않았다. 성우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 왜 밥이 없냐고 화난 듯 물었다. 정희는 오늘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 하나에 성우의 얼굴이 바로 굳었다.
성우는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걸 이렇게까지 들추면 뭐가 달라지냐고 했다. 정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실수면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냐고. 성우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러더니 곧 방향을 틀었다.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집에 오면 숨이 막혔는지, 당신이 늘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고.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변명으로 쓰고 있다는 걸. 정희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게 정당해지냐고.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냐고 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가 되겠냐고 했다. 그 순간 성우의 말에는 사과도 책임도 없었다. 오직 체면과 두려움뿐이었다. 정희는 그제야 분명히 말했다.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걱정하는 거 아니냐고. 성우는 화를 냈다. 왜 이렇게 독해졌냐고.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정희는 그 위협 앞에서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끝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희는 한 번 더 말했다. 아들이 아직 공부 중이니까 가정은 지키자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정희가 스스로에게 준 마지막 유예였다. 성우는 안도했다. 미안해하지 않았다. 들켰다는 사실보다 넘겼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그날 이후 성우는 더 노골적이었다. 늦어도 설명하지 않았고 짜증은 당연해졌다. 정희가 표정을 굳히면 또 시작이냐는 말이 돌아왔다. 어느 날 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방학 때 집에 가고 싶다고. 정희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다. 이 아이가 돌아와서 보게 될 집은 어떤 모습일까? 침묵으로 버티는 엄마와 당당한 아빠.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아들을 핑계로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며칠 뒤 정희는 성우에게 말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정리하자고.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성우는 분노했다. 지금 와서 왜 이러냐고. 결국 당신이 문제라고.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소리쳤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비겁할 거라는 걸. 정희는 집을 나왔다. 아들 사진 한 장만 챙겼다. 남편과의 추억은 두고 나왔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였다. 바람보다 더 아픈 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참는 아내로 살지 않기로 했다.